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학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보형물을 어느 위치에 넣느냐. 이건 플레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사실은 해부학적인 어떤 관점,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토대 위에서 돼야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뭐 이런저런 이제 나는 뭘로 했다 이제 이런 후기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던데 누구는 뭐 근막하러 한다고 그러던데 등등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그거를 듣고서 또 이제 접하고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듣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헷갈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마다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틀리고, 병원마다 이게 장단점이 뭐고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게 틀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병원들이 미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 의사들마다 자기 손에 익은 방식을 갖다가 환자들한테 자꾸 이쪽으로 해라라고 이제 밀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 가니까 근막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병원 가니까 이제 이중평면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이제 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이제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문제.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게 맞고 나한테는 이게 정답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제 그 모범 답안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평면을 갖다 나눠보면은 크게는 근육 위에다가 하느냐. 근육은 당연히 대흉근인데 그리고 대흉근 아래에다가 하느냐. 이게 이상한 게 근육 상, 근육 하 이렇게들 안 하고 항상 근육 위, 그 다음에 근육 하 이렇게들 이제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상이라는 말을 좀 이제 안 써. 아래는 또 이제 한 글자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들 좀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통용되는 대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흉근 위쪽에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이제 유방을 이루는 이제 유선 조직이 있죠. 그리고 그 근육 자체가 또 이제 근막으로 위아래가 쌓여져 있어요. 그 밑에는 뼈가 있겠죠.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유방 확대술이 처음에 시행됐을 때, 그때부터 한참 동안 이제 사실은 다 근육 위쪽으로 했었어요. 유선 하로. 수술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보형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만져진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화가 되면, 물론 이제 노화가 되면서 계속 살이 찌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상체에서는 살이 자꾸만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얼굴, 유방의 위쪽 특히, 이런 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하 지방의 양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보형물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만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맹점이 있었고, 또한, 항상 이때에는 구축에 대한 어떤 그런 생화학적인 이해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구축의 발생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되는 것도 문제였었고, 근육 하로 하는 방법이 1970년대에 돼가지고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흉근이 커버하고 있는 이제 영역이 유방 전체를 커버하지 않고 유방의 일부만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하라고 하는 이 방식을 갖다가 다들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형물의 전체가 대흉근에 덮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형물을 근육하로 넣으려고 하면은 대흉근 가지고는 부족해요. 다른 근육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 근육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직근이나 바깥쪽 이제 사성근, 외 복제근, 이제 앞 가시근, 이제 이런 근육들을 갖다가 이제 들고 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 환자분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해박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근육화 방법이 생긴 이유가 뭐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 위쪽으로 하면은 환자는 안 아프고, 피도 안 나고, 수술이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이게 이제 구축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보형물이 자꾸만 이제 만져지고 표시가 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이 파묻어야지 이게 표시가 안 날 거 아니냐.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보형물 마진이 쭉 보이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거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좀 깊이 파묻읍시다. 그래서 근육화 방법이 당연히 나온 건데, 근육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대흉근이 다 커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을 근육을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대흉근의 아래쪽은 이거는 들어줘야 돼요. 바닥에서 띄워줘야 돼요. 이 작업을 갖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육화 방법은 부분적 근육화예요, 사실은.
자, 이거를 해보니까 또 이제 뭐가 문제냐. 근육화 방법은 안 만져지는 건 좋은데, 티 안 나고 이제 이런 건 참 좋지만은, 문제가 뭐겠어요? 근육에 영향을 받아요. 근육에 수축을 하면서 자꾸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유방 성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파열과 구축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건수가 많은 게 말 포지션, 위치의 이상이에요. 밑으로 빠지거나 위쪽으로 너무 윗볼록이 되거나, 안쪽에서 모여버리거나 바깥으로 너무 밀려나서 이제 벌어져 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위치상의 이상 이런 것들이 더더욱 많은 이제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근육 하에 위치시켰을 때 근육 위보다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계속 사람은 움직이면서 근육이 보형물을 갖다가 수축과 함께 밀어내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애니메이션 현상이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수축을 시킬 때 보형물이 움찔움찔, 자, 운동과 함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 평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나타나는데 힘을 딱 줬을 때 주로 자 이렇게 해보고서 이렇게 힘있게 이제 밀면은 그때 이제 보형물이 어느 쪽으로 움찔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함몰이 생기는지, 자, 이런 거를 갖다 관찰하면 그것이 이제 애니메이션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근육 위 방법에서는 안 생기죠. 근육 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중편면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나온 거죠. 이거는 아예 대놓고, 아까 이제 제가 근육 밑에 쪽으로 넣을 때 어떻게 넣으라 했어요? 근육을 바닥에서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끝내면 부분적 근육화 방법이 되는데, 근육 위쪽으로 있는 유선 조직까지 위쪽의 플레인을 또 이제 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위쪽으로 휙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수축에 영향을 받는 영역을 줄여주겠다. 자, 그게 이중편면이고, 또 유선 조직이 밑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드리워줘서 가슴이 조금 더 가슴답게 근육의 영향을 좀 덜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중편면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근육 위쪽으로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환자가 자기 살이 좀 있고 피하 지방량도 있고 유선 조직도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근육으로 덮지 말고, 근육 덮으면 또 이제 그걸 또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귀찮은 문제가 있으니까 근육 위쪽으로 하되 근육을 싸고 있는 이 근막을 들어서 이제 근막과 근육 사이에다가 보형물을 넣읍시다. 이제 그게 이제 근막화 방법이고, 그건 당연히 근육 위쪽으로 넣는 건데, 근막화 방법은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보형물을 쌓아줄 수 있는 커버 조직이 아무튼 이거는 얇다는, 근막은 1mm도 안 돼요. 이거는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유선 하로 넣는 거랑 근막 하로 넣는 건 도대체 뭔 차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근육에 이제 영향 안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제술에서도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쓰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 위의 문제점 때문에 근육화 방법이 나왔고, 근육화의 문제점 때문에 이중편면과 근막화 방법이 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삼중편면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요즘에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삼중편면은, 이거는 그림 보면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중편면은 위쪽만 근육이 덮고 있는 거예요, 보형물에서. 근데 삼중편면은 아래쪽에 근육을 따로 들어서 이제 복제근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들어가지고서는 보형물을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커버를 시키겠다. 가운데는 비어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겠다는 생각도 이제 한 거죠. 이거는 아예 뭐 근육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근육 아래쪽에도 나왔을 때는 커팅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